책은 코스모스고요. 네. 저자는 와. 칼 세이건입니다. 와. 출판연도 1980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자, 일단 이런 것도 다 읽을까요? 네네. 네, 다 읽어야지. 표지 디자인을 보고 상상을 했는데 그거는 우주에 관한 내용일 것 같다는 와. 생각이 들었고 핵심 어휘는 우주, 그다음에 책의 주제는 우주는 넓다라는 것 같습니다. 와.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도 네. 등장하고 등등등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걸 다 와. 적을 수는 못했습니다. 네. 인상 깊은 캐릭터는 에라토스테네스입니다. 자, 줄거리로 가자면요. 네.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이제 중점을 딱 저는 한 가지의 중점을 갖고 이제 유학을 했거든요. 네.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이제 행성 중에서 지구의 둘레를 이제 알아봤잖아요. 그 내용을 저는 적었습니다. 와. 지구의 둘레를 알아보려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두 막대의 끝을 지구 중심까지 뚫고 들어가도록 연장한다면 두 막대의 사이값이 7도가 되도록 된다는 뜻입니다. 지구 둘레 전체가 365이므로 7도는 전체의 50분의 1 정도입니다. 와. 그 중에서 에라토스테네스는 그 거리를 보폭으로 재봤기 때문에 시에나를 시켜서 이제 시에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800km 떨어져 있다는 걸 알았으므로 와. 800km를 500배 하면 4만 km이므로 그게 이제 지구의 둘레인 것입니다. 와. 비례식으로 알아낸 거네. 네. 와. 책소의 내용과 연결의 생각은 제가 우주에 관심이 있었는데 책소에 알려주는 생각, 그다음에 또 책을 읽기 전과 후에 달라진 생각, 우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 이제 감정이 들었습니다. 와. 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책을 선정하게 됐나요? 그 성장하게 된 네. 장르는요. 어.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네. 제가 과학에도 관심이 좀 많고 진짜 왜 저러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숙제가 있어서 네. 왜 저러는 걸까? 와. 진짜 방금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꿈이 과학자잖아요. 맞아. 야, 꿈이 과자. 또 질문 있으신 분? 그렇게 전화. 코스모스. 자기가 그 과학에 질문은요. 관심 있다고 생각하시는 제가 다시 되돌아 묻고 싶습니다. 자기가 과학에 관심 있다고 네, 생각하는 그다음에 여기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자기가 과학에 관심 있다고 생각 네. 제목은 코스모스고요. 저자는 칼 세이건입니다. 네. 장르는 천문학 몰라요. 책 선택 이유는 그 천문학 시간에 읽어야 된다고 해서 아무튼 읽어야 합니다. 네. 핵심 어휘는 코스모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책의 주제도 코스모스 우주. 그리고 책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도 무수히 많은 옛 천문학자들, 과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와. 인상 깊은 캐릭터는 딱히 없고요. 어. 인상 깊은 본문 내용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명대사. 인류는 영원무한의 시공간을 파묻힌 하나의 점, 지구를 보금자리 삼아가고 있다입니다. 와. 그리고 책의 줄거리는 챕터별로 나눴습니다. 챕터 네. 3까지 읽었고요. 네. 챕터 1은 우주에 대한 거리랑 천체들에 대한 가벼운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 2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계 생명체 같은 거나 그 지구에 사는 많은 동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챕터 3는 그 과학자, 천문학자 분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 달라지는 내 생각이나 감정의 변화. 책을 읽고 나서 새로 든 생각은 우주는 넓고 무궁무진한 변화는 계속된다입니다. 와. 가장 감명 깊었던 거는 챕터 1 전체입니다. 와. 끝났습니다. 와. 코스모스 무슨 뜻인가요? 코스모스는 질서 있는 우주라는 뜻으로 카오스의 반대말입니다. 코스모스 배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책이 재밌었나요? 챕터 3 빼고 다 재밌었어요. 네. 챕터 3 과학자분들에 대한 뭐 뉴턴이라든가 케플 뭐 그런 사람들 나옵니다. 와. 와. 그 다음 하실 분? 제가 할까요? 방금 뭐
책 제목은 자본주의 사회와 인간의 욕망이고요. 저자분은 고영석 저자님이시고 칠판 연도는 2007년 10월 5일입니다. 장르는 경제 문학과 그리고 현대사회고요. 책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에도 인간의 욕망과 자본주의가 빽빽히 쌓여 있는데 과연 이 욕망과 자본주의가 어떤 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해서 예전부터 궁금해서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표지 디자인을 보고 어떤 내용일지 상상하는 거는 글씨도 많고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에 대해 담은 표지가 있는데 인간의 욕망, 자본주의가 사회에 관해 진지하고 좀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일지 예측, 자본주의 사회와 욕망에 대해 다루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차를 읽어보고 예측 상상해보기. 돈, 욕망, 사랑에 관한 목차가 있는데 인간이 기본적 추구에 관해 철학적, 경제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욕망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떠한 자본주의 같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닌 명예와 사랑에 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현대 21세기고요. 공간적 배경은 21세기의 우리의 상황,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 문화적 배경은 자본주의 사회고요.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핵심을 한 단어로 쓴다면은 리얼리즘 문학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이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책의 주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는 돈과 명예만을 쫓아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욕망에 갇혀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더욱 절망적이고 더 돈만을 쫓게 되어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책에 등장하는 인물은 현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로미오와 줄리엣, 잘리와 브런헨이 있겠습니다. 인상 깊은 캐릭터는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이 책은 현대 시대의 욕망과 자본주의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인상 깊은 장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GNP와 산업혁명 성장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1인당 GNP는 약 18,300여 달러에 이르는데요. 1970년 우리나라의 254달러에 비하면 약 72배가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년 만에. 이것이 가장 인상 깊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하고 또 얼마나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장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상 깊은 사건은 우리나라의 경제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사건인데요. 세계 11위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는 어째서 자살률, 저출산 1위 등등 이런 기록들을 갖추고 있을까? 라는 사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자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욕망과 극심한 자본주의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깊게 그리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명대사 필사는 이제 서민층, 중상층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상류층의 의식과 욕망을 내면화하고 있다. 시쳇말로 주제 파악도 못하고 욕망과 욕심만 부리는 꼴이다 라고 이런 사람들이 비판했습니다. 한성어로 미련하다는 그런 거죠. 책의 줄거리 요약은 이 책의 저자는 초반에 우리나라의 현대사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여 성장하고 또 저출산, 자살률 1위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저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본주의와 욕망을 자세히 바라봅니다. 이것을 볼 때 저자는 자본주의 사회를 꽤나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19세기 사회로 넘어가는데요. 저자는 현대 사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19세기 사회로 넘어감으로써 우리나라가 어떤 과거의 교류를 하였고
어떤 이러이러한 이 활동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그런 나라가 되었는지 한번 같이 이제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 19세기 사회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회를 못 썼는데 책 속 내용과 연결되는 저의 경험과 생각은 저는 이제 이 평소에 돈이 많고 그래도 진임을 잘 노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믿음을 떠나서 우리는 뭐 진임을 뭐 누려야 한다 끝까지 붙잡고 진임만을 따라야 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저는 이 책을 읽고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사실 저도 너무나도 돈이 많고 그냥 그러고 싶었는데 이제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자살을 하고 또 돈이 많아봤자 이렇게 정말 우리 자기 자신의 정신이 피폐해지는 이유는 자본주의와 욕망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욕망은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다 갖게 되는 인권과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욕망은 이 사람의 저는 욕망에 대해서 솔직히 사람이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아무튼 이 사람이 욕망을 갖게 된 것이 정말 당연하지만 너무 또 욕망과 자본주의만을 따라서는 안 되고 현재의 삶에 대해 만족을 해야 한다는 저자의 말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저자가 너무 대단하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책 쓰신 분이 그 고용성이 그 완벽한 공부법 그 쓰신 분 아니에요? 네 맞아요. 고향석 저자님이십니다. 와 이분이 훌륭해요. 책을 잘 선택하네. 진짜 네, 엄청 글자도 수준 엄청 있는 책을 수준 있게 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이분 알거든요. 고영성 씨 진짜요? 아세요 혹시? 아니요. 저는 안산에 와서 그때 우리 막 강의도 네. 듣고 이래 갔는데 이분이 전공이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자본주의 경제에 관련된 게 쓰잖아. 그러면 막 거기 있는 책을 막 파고 논문을 막 파갖고 이런 책을 하나 딱 내는 거예요. 공부법 책도 완공이라고 완벽한 네. 공부법 냈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분야를 막 파요. 그리고 책을 하나 딱 내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고영성이라고 이 사람도 크리스찬인데 네. 네. 근데 왜 이게 리얼리스틱 문학이지 이 책이? 그러게요. 이게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설명을 하겠는데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와. 리얼리즘 문학이라니. 리얼리즘 문학. 네. 와. 글씨를 잘 쓰네. 와. 되게 수준 있는 책을 잘 골랐다 그쵸? 네. 예. 우리 찬미 씨. 책을 읽고 아니고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하는 건 시만 200문제 풀었는데요. 저는 어려웠을 땐 너무 어렵고요. 일단은 한 4회부터 4회까지 4회인 것 같은데 50점대 2개랑 40점대 2개 나왔어요. 40점대 2개 나왔습니다. 야, 대단하다. 이야, 어떻게 200문제를 풀 수 있지? 와, 존경. 와. 자, 이제 하나. 다 안 해도 되고 너 하고 싶은 부분만 해도 돼요. 제가 읽은 책 제목은 마녀의 오수선집이고 저자는 안비루 야스코입니다. 출판 연도는 2014년이고 장르는 어린이 그림체입니다. 책 선택 이유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 골랐고 표지 디자인을 보고 어떤 내용일지 상상하는 건 옷 수선집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이야기.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일지 예측, 수선이 필요한 옷에 대한 이야기, 옷차를 읽어보고 예측 상상해 보기, 드레스에 관한 이야기. 배경 읽기, 시간적 배경은 현대이고 공간적 배경은 마녀의 수선집이고 사회 문화적 배경은 마녀의 사회입니다. 핵심 어휘는
친구의 드레스에 시선을 주는 마녀고 책의 주제는 마녀입니다. 책에 등장하는 인물은 마녀와 사람, 생쥐, 곰이고 인상 깊은 캐릭터는 마녀입니다. 인상 깊은 장면은 사람이 분홍색 고유를 선물 받을 때이고 인상 깊은 사건은 축제가 드레스가 완성되었을 때입니다. 본문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연결 사실사는 재봉틀 위에는 키가 25cm 정도 되는 작은 마네킹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의 줄거리 요약은 나나라는 아이가 숲 근처로 이사오게 되었다. 그런데 숲에서 이상한 수원집을 보게 되는데 바로 마녀가 운영하는 가게였다. 나나는 마녀와 친구가 되어 함께 생기되어 있을 수습하는 일을 돕는다. 엄청 재밌었겠다. 저도 준비했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이제 준 선생님 하려고 딱 이제 제가 딱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효경이가 읽은 책이랑 뭔가 좀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와. 저는 이철승 교수의 쌀 재난 국가 한국인 부제는 한국인은 어떻게 불평등해졌는가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한국인만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만약에 비교? 비교문화? 베드로 쌤네 집에서 이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베드로 쌤네 집 이사를 도와드릴 거예요. 그 맛이. 실제로도 그랬죠. 맞아요. 이제 막 집 날랐어. 근데 이게 서구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진짜? 왜냐면 보수가 있어야죠. 항상. 와.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와.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엄청나게 경쟁적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특징이 굉장히 모순적인 거거든요. 엄청나게 협조적인데 또 엄청나게 경쟁적이죠. 이거의 기원을 이 사람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뭘 많이 먹죠? 쌀을 제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벼 농사 체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까 품앗이를 얘기하셨는데 두레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마을이면은 내 논에 이렇게 또 쌀과 밀의 그 차이점이 있어요. 쌀은 생산할 때 그 단위 면적당 물이 많아. 들어가는 물도 많이 필요하고요. 기후에 대한 그 민감성도 엄청 높고요. 그리고 그 노동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대신에 쌀이 밀에 비해서 영양소가 되게 풍부해서 밀은 밀만 생산해서는 안 되고 감자, 뭐 젖소의 그 우유 뭐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밀레 만종이라는 그림을 보면은 감자밭에서 그 수확을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이제 감자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밀로는 얻을 수 없는 영양소를 이제 감자에서 얻기 위해서 그런 혼합된 농업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무튼 이런 특성들로 인해서 동아시아권, 뭐 라오스, 태국, 대만, 일본, 중국, 한국 이런 나라들이 아까 효경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나친 경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살률 1위 뭐 이런 불명예를 안고 있다는 내용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 가장 그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한 나라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그 미국에서는 되게 확진자도 많았고 사망자도 많았잖아요. 근데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비교적으로 이 팬데믹 사태를 잘 처리했어요. 그게 이 변호사 체제의 그 뭐랄까 우리가 협동해야 되니까. 협동해야 그죠? 되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몸에 배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왜 마스크를 안 끼지? 라는 그런 시각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서구 사회에서는 내가 마스크를 안 쓴다고 해서 난 확진자가 아직 아닌데 마스크를 안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안 하거든요.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뭐 아까 얘기했던 막 그런 단점들도 있다는 거죠. 결국에 이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공제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공무원 30년 일하면은 막 돈 많이 받잖아요. 1년 차 때는 돈이 막 적고 보수가 적고 이런 것들을 빨리 타파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효경이가 한번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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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니. 이거 아이니. 오늘 생겼고 독일어 숙제만 해가지고. 와. 와. 저는 오늘 방구부 이야기 읽었는데 너무 울 뻔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진짜 막 혼자 막 울 뻔했는데 알지죠? 방구 이야기. 하는데 방구가 목사님 아들이었더라고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스페인에 엄청 가난해가지고 전도사로 일하다가 또 뭐 인쇄소에서도 일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27세 때 미술의 길로 이렇게 들어섰는데 평생 이제 가난하고 헐벗고 그 헌신의 삶을 살았는데 그걸 못 알아주고 막 마을에서도 막 쫓겨나고 막판에 이제 정신분열증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자기 동생이 계속 돈을 대줬거든. 태우라고. 동생을 생각하며 별이 반짝이는 그 별의 님밥을 딱 그리고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자기는 그 그림을 팔고 싶었는데 한 점밖에 안 팔려가지고 죽고 나서 엄청 많이 이렇게 부감받았잖아요. 이런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걸작품들로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다 필요하고 그거를 많이 느꼈고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와, 우리 찹쌀 도너츠를 공급해주신 교장 선생님께 박수를. 누워서 딴 거 한 게 아니라 찬송 만들고 있었습니다. 와, 창작에, 야, 와. 진짜